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가 미국 스타트업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벌가 자녀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최민정 씨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급가속 정책 때문에 이달 국내 태양광 설비 용량이 사상 처음으로 20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문재인이 이 나라를 어떻게 얼마나 망쳐놓은 건지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올라왔던 선거 홍보 영상들이 통째로 사라졌다가 복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 홍보 영상을 함께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이 즉각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준석이 또 어떤 말을 했고 그 영상들은 왜 사라졌던 것인지 집중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추인한 데 대해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던 이준석이 9일까지 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보내라는 꼴값을 추가로 떨었습니다. 끝까지 발악하고 나선 이준석 소식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원 규정에 손을 댈 기세입니다. 갖가지 혐의로 감방에 갈 위기에 처한 이재명이 유력 당대표 후보로 부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맞선 방탄용 계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최민정 씨는 대기업 자제로는 이례적으로 2014년 해군사관 후보생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고 해군 장교로 복무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듬해 2015년엔 청해부대에 배치돼 아덴만 파견을 다녀오기까지 했고 해군 인천해역방어 사령부 전투정보 보좌관 등을 지냈습니다. 외할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손녀딸임에는 틀림없죠. 이런 최민정 씨가 SK 하이닉스를 휴직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원격 의료 스타트업에 합류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뜻하는 ICT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민정 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다면 민정 씨가 합류한 스타트업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민정 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원격 의료 스타트업인 던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던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뜻하는 ADHD 치료 전문 스타트업인데요. 원격으로 ADHD를 진단해 처방전을 제공하고 이후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는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향 때문인지 과잉 행동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민정 씨는 이미 2020년부터 던에서 재능 기부 형태로 무보수 자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저희 남매를 보고 네 집 자식인지 참 잘 키웠구나 라는 칭찬을 해주시곤 하는데 저 또한 최민정 씨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딸을 참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훈훈한 소식에 이어 또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겠지만 열불나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달 국내 태양광 설비 용량이 20기가와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0기가와트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게 된 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급가속 정책 때문인데 문재인은 정말 약속 하나는 기똥차게 잘 지키는 듯합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더니 이런 식으로 또 약속을 지켜주고 난리네요. 태양광을 미친 듯이 늘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묻지마 태양광 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의 결과 태양광 발전 설비량은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게 하는 태양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태양광 확대 속 전력 수급 불안 우려는 오히려 커지는 양상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폭염 때문에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 참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어제였던 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내 태양광 설비는 2만 31메가와트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설비는 국내 원전 설비량 23.25기가와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액화 천연가스, LNG 설비 41.2기가와트와 비교해도 절반에 이릅니다. 특히 이 통계가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제외한 수치라는 점에서 이미 국내 전체 태양광 설비 규모가 원전 설비를 뛰어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설비 확충과 관련해 낮은 발전 효율 및 발전 간헐성 문제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달만 따져보더라도 원전 전력 생산량이 태양광의 2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태양광과 원전의 설비 용량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원전이 태양광의 5배 이상 되는 전력을 생산한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태양광 설비 확충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안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더 큰 문제는 태양광의 경우 날씨나 기후의 발전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전력 수급 상황에 따른 발전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가 빈번합니다. 내륙에서도 출력 요청 시 몇 시간 내에 즉시 가동되는 값비싼 LNG 발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돈 아끼려다 돈을 더 쓰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사실적으로 정리하자면 문재인이 사랑한 태양광 덕분에 살림은 훼손되고 전력은 딸리고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일이었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후보 시절 올렸던 대선 공약 영상들이 비공개 처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에서 선거 유세 영상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분은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에 앞서 이준석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다. 그런데 국민과 했던 약속들은 지우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59초 쇼츠니 AI 윤석열이니 역사 속으로 지워도 좋다며 특히 양육비 선지급 같은 공약, 그 공약 때문에 믿고 윤석열 찍어보겠다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던 유권자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사라진 영상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 올라왔던 1분 이내의 수치 영상과 AI 윤석열 영상 등 121건입니다. AI 윤석열은 윤 대통령의 외모와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가상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인데 이들 모두 이준석이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영상물입니다. 이준석이 만들어낸 영상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삭제해버렸다고 하니 이준석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인데 그 와중에 이준석은 내가 만든 그 영상들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유권자들이 윤석열을 찍은 것이다 라고 강조한 셈입니다. 내 덕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표출한 것이죠. 무엇이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잘된 일은 본인 덕분에 잘못된 일은 남 탓하는 이준석이 아닐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실무 담당자가 과거 영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저 같으면 이준석 관련한 영상들은 이준석 꼴보기 싫어서라도 다 없애버리고 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은 공약대로 지키는 방법을 택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날 오후 10시쯤부터는 비공개 처리됐던 영상들이 다시 시청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준석 관련 소식 이어나갑니다. 이준석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추진한 데 대해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던 이준석은 구체적 시기까지 밝혔습니다. 이준석 측 관계자는 5일 오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가 9일까지 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관계자는 비대위 의결의 효력 정지,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의의 효력 정지까지 구할 것이라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현 단계에서는 당대표로서의 복귀 가능성이 좌절될 위험이 있어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용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건 이준석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더러운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장본인이 굳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까지 하면서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낼 필요가 대체 뭐랍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준석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했다면 이준석이 설 자리는 이제 이 지구엔 없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가처분 신청을 한다며 쌈박질을 이어나가려고 하니 이준석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다음 총선에서의 4번째 국회의원 도전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현재 집권 여당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고 이준석 본인이 그렇게 잘난 척하는 너 때문에 가입한 당원들 모시고 나가서 유승민과 함께 하태경과 함께 새로운 바른정당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준석 자신의 꿈을 펼치든지 말든지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철벽 방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청원에 대한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맞는 건지 혹시 중국인들은 아닌 건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현행 민주당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 당원 80조를 지키려면 이재명의 당대표직은 자동적으로 정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개딸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면서 청원 동의가 지난 5일 기준 5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당 의무답변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만약 당원이 추정되면 이재명이 오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검찰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력 당권주자로 떠오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를 우려해 아예 철벽 방탄막을 펼친 셈입니다. 여러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죽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민주당은 박원순이 사망한 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과거 문재인이 만든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까지 박영선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격시켰습니다. 지들 딴에는 남성 시장이 성범죄를 일으켰으므로 여성 후보를 내보내면 승리할 줄 착각했나 본데 결과는 보기 좋게 대패배했죠. 자신들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라면 당원을 이렇게 쉽게 고쳐버리는데 민주당은 과연 당원 당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재명은 현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정말 많죠. 대부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 성격이 짙고 사람도 4명이나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지만 당시 검경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부실하거나 졸속 수사로 일관했고 수사도 미적거렸습니다. 그러다 정권 교체 후 검경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이재명은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셀프 공천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방탄 출마했는데 이마저도 불안한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권 도전까지 나선 상태에다가 이제는 이재명 구하기용 맞춤형 당원 개정까지 하는 걸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시엔 이재명 하는 짓에 맞춰서 대한민국 헌법도 그때그때 고치겠구나 라는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